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괜히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말이 엉뚱하게 전달되어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통하던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람 관계가 점점 어렵다고 느낍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차라리 입을 닫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멀어지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말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벽에 부딪힙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알면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남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들은 영업 기술도 아니고 심리 조작도 아닙니다. 평생 사람을 겪어온 시니어들이 뒤늦게 깨달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난 뒤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말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부터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을 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질 때를 돌아보면 말 한마디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내용보다 말의 방향이 문제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식의 말은 방어부터 만들게 됩니다. 방어가 생기면 어떤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의 핵심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경험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동네 모임에서 의견을 자주 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의견 자체보다 말하는 방식이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늘 정답을 말하려 했습니다. 틀린 점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이분은 말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려고 할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설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은 신뢰를 빠르게 쌓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의견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관계는 다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을 알면 말이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러워진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관계는 결국 내 편을 만듭니다. 첫 번째 기준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옳은 사람보다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기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입니다. 상대가 방어하지 않으니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으니 오해가 줄어듭니다. 오해가 줄어드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 시니어 모임에서 자주 생기는 갈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옳은지 따지는 순간 분위기는 굳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는 동의가 아니라 존중의 신호입니다. 존중의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면 대화는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자식과 대화할 때마다 다툼이 잦았습니다. 늘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멀어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의 순서를 바꿨다고 합니다. 충고부터 하지 않고 먼저 이해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이후 자식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은 같았지만 전달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눌러서 이기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으로 이끄는 방식은 오래 유지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시니어는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곁에 머뭅니다. 내 편이 된다는 말은 결국 옆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옆에 남는 사람은 강요로 만들 수 없습니다. 존중을 느낄 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탁 하나도 상대의 체면을 세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령처럼 들리는 말은 반감을 만들고 부탁처럼 들리는 말은 협력을 만듭니다. 협력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관계는 위기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기준을 익힌 사람은 말을 줄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상대를 살피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가 쌓이면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대가 말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할 기회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을 끊어도 넘어가던 일이 달라집니다. 말을 자주 끊기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질 때를 되짚어보면 대화 방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결론을 내리려 하면 방어가 생깁니다. 방어가 생기면 대화는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면 어느 쪽도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속내를 꺼냅니다. 속내가 나오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한 70대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서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중간에 판단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쪽이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자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에 짧게 공감하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분위기는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기준의 핵심은 판단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을수록 내 편은 늘어납니다. 말할 시간을 주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전략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해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듣는 태도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상대의 선택권을 남겨두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사람은 강요받는 순간 마음을 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선택권이 없으면 반감이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 관계에서는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스스로 결정해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할 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해야 한다는 말은 부담을 만들고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은 여지를 남깁니다. 여지는 곧 존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이분은 동호회에서 늘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지시형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바꾼 것은 표현 하나였습니다. 결정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기준의 핵심은 통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는 신뢰를 빠르게 만듭니다. 신뢰가 생기면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는 스스로 내 편이 됩니다. 선택권을 남겨두는 말은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오래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힘이 됩니다. 이 기준을 알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말 속에 신뢰가 남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협력이 남습니다. 협력은 언제나 내 편을 만듭니다. 마지막 기준은 상대의 공을 먼저 인정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보였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인정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평생 애써온 시간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공을 알아주는 말은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내용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적보다 인정이 먼저 나오면 분위기는 즉시 달라집니다. 인정이 없는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인정 뒤에 오는 말은 충고가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 한 70대 초반 여성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이웃과 작은 갈등이 자주 있었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대화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말의 시작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한 수고를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그 뒤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 대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끼면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방어가 내려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기준의 핵심은 공을 빼앗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공을 빼앗는 순간 사람은 등을 돌립니다. 공을 돌려주는 순간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과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효과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기준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부터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갖게 만드는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권을 남겨두는 말하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상대의 공을 먼저 인정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기려 하지 않을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관계가 오래갈수록 내 편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보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전달의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커집니다. 같은 말도 더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잘 쓰면 신뢰가 되고 잘못 쓰면 오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느낄 때 사실은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계속 멀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흐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의식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는지, 이 말이 상대의 선택을 막지는 않는지, 이 말이 상대의 공을 가리지는 않는지, 이 질문만으로도 말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는 따라옵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의 온도도 함께 바뀝니다. 사람 곁에 남는 노후는 훨씬 단단합니다. 내 편이 많다는 것은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위기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버티는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거칠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말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마음이 상할까봐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피하기만 하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움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곁에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편안함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선택권을 남겨두는 표현, 공을 먼저 인정하는 순서. 이 네 가지는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있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내 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내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투어도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진짜 내 편입니다.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면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후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상대를 세워주는 말인지, 이 말이 상대를 막아서는 말인지 말입니다. 그 차이 하나로 관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의미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 깊이가 존중에서 나올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람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을 줄이되 말의 방향은 바꾸는 선택. 그 선택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후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남게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